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취업과 노후 생애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50대 이후 뭘 할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직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직 기술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죠. 구직에도 기술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겠지만 이상하게 취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요.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전을 하시죠. 우리는 사실 직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직업일 뿐이고요. 그리고 채용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직과 채용이 반드시 맞물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과 구직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 서류 작성 노하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 서류라고 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말하는데요. 물론 경력 기술서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나 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력서는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의 누적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이력서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소개서는 어떻죠? 자소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생각, 머리에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이력서에 쓸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점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업체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왜 이 업체와 포지션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반 금융권에서도 잠깐 근무하고 이후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을 사회적 기업의 영업관리팀장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자격 요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지원하는 분야에 맞는 경력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 경력이 지원하는 곳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잘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역할과 기본 항목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자기소개서 때문에 면접에서 곤란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기본 항목들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항목, 그리고 회사에서 궁금해할 만한 항목으로 별도로 재구성하셔도 된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흔히 쓰이는 기본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왜 우리 회사 이 업무에 지원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걸 굉장히 쓰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하필 그 타이밍에 그 회사가 떴고 그냥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다 보니 지원 동기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자신만의 이유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 관해서 혹은 직무에 관해서 찾다 보면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 경력입니다. 이것 역시 지원하려는 회사나 업무와 관련해 어떤 회사를 다녔고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목적은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와 일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쓰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은
내가 지원하려는 이 일에 내가 왜 적합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일과 관련된 장점, 그리고 단점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네, 장점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저는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좋은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읽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한 가지 뚜렷한 나의 장점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쓸만한 내용이 부족할수록 미래에 대한 얘기만 잔뜩 쓰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담당자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뽑는 쪽에서 더 궁금한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당신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뒀는지가 더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나 잘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좋은 말만 추상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심사관을 들어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당혹스러운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못 쓴 것도 아닌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대부분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너무 비슷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나는 고민을 해서 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장 혹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고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독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읽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사전에 신경 써도 체크가 가능하니까 꼭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면접 보셨을 때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 면접이 굉장히 폐해가 많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도 빈번했었고요. 너무도 뻔한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개인 취향에 좌우되다 보니까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역량 면접입니다. 역량 면접은 최근에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역량 면접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에 맞춘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누가 해도 비슷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어떤 기준치를 잡자라는 것이죠. 이 역량 면접의 전제는 사람은 과거에 했던 행동 방식을 미래에도 답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 영역에 지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자신의 경험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는 면접관의 시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관의 시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면접관은 자신의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역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근데 의지를 당신은 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죠.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부분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까? 와 같은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과의 적합성이죠. 면접관의 질문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들이 알고자 하는 건 거의 이 세 가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사실 답변의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그 답변을 할 때 자신의 이미지가 그 답변과 어울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첫인상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바로 표정과 고개 끄덕임, 그리고 눈 맞춤, 이런 것들이 가장 면접에서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모의 면접 같은 것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일단 의외로 준비가 덜 된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면접 현장에서 동문서답을 하거나 지원하려는 분야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관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면접관은 앞에서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5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끝마치고 나가면서 3명은 그 의자를 자리에 밀어넣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냥 쌩하고 그냥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남은 한 분이 자신의 의자와 그 쌩하고 나가신 분의 의자까지를 밀어넣고 나간다면 면접관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직 서류 작성과 면접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취업 확률은 훨씬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현장에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